자, 128페이지. 자,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사. 이렇게 일단 시작이 됩니다. 자, 준부정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부정어는 부정어인데 보통 부정 자체는 어차피 100% 안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부정어예요. 아예 안 한다 그 얘기니까. 근데 준부정어라고 하는 것은 100%로 얘기하면 한 10%만 하고 나머지 90%는 안 한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준부정어에는 지금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등의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원래 저기 scarce하고요. 그 다음에 rare 하는 단어는 원래 저기 ly를 빠진다 하더라도 형용사 뜻으로서 희귀한 드문이란 뜻이 있습니다. 원래 있고요. 그 다음에 hardly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약간 좀 힘겨운에서 ly가 들어간 개념이니까 약간 좀 힘겹게 어렵게 이런 개념으로 가기는 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거의 뭐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동사 단어까지 넣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부정어 not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 자체가 이미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뭐 not이나 never이나 이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럼 거의 이중부정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not을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에 또 다른 부정 표현인 no, never, without 등과 함께도 쓰이지 않는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 준부정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서술형에서 우리가 거론하는 게 바로 도치구문이죠. 도치구문. 그래서 우리가 도치를 잠깐만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도치는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비동사, 두 번째는 조동사,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일반 동사 도치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 도치 구문을 얘기를 할 때는 1번, 2번 갖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얘 자체는 그냥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부정어구 들어가 있다 치고 비동사 다음에 주어를 쓰고 뒤에가 이제 뭐 ing가 됐든 과거 분사가 됐든 뭐 투부정사가 됐든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순수 100% 그냥 비동사의 의문문이라 보시면 되고요. 조동사도 마찬가지로 조동사를 제일 앞에다가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도 사실은 문법 문제를 잘 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일반 동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일반 동사는 일단은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do나 does나 did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동사 원형 넘어가는 이런 구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현재형을 썼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주어에 따라서 do나 does로 바꿔줘야 되고 과거형을 썼을 것 같으면 did로 바꿔줘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문제는 이까지 신나게 해놔놓고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안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술형 문제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조 자체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뒤에 동사 원형을 확실하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정문, 의문문 얘기하면서 비동사는 잘 안 까먹어요. 그냥 자리만 바꾸면 끝나는 거니까. 조동사도 잘 안 까먹어요. 조동사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앞뒤 그냥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일반 동사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처음 공부하면서 제일 넘어가기 힘든 구조가 얘예요. 왜냐? 이 동사 종류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일반 동사를 의문문 쓸 때도 비동사에 미련이 남았는지 비동사를 계속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절대로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같이 쓰고 싶으면 일반 동사가 ing나 ed로 변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 일단 깔려있다는 점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치구문에서 서술형이 많이 나온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기에서는 지금 he did not hardly look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렇게 쓰는 게 아니라 he hardly looked like a famous psychiatrist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도치구문으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지금 hardly looked라 그랬으니까 hardly가 제일 앞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 과거형이니까 여기는 did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주어가 지금 he이기 때문에 he를 그대로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looked에서 이미 과거 의미가 did로 가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look이라고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또 이상한 짓 하는 인간이 있어요. 주어가 3인칭 다수가 여기다 looks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카셔도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쓸데없이 여러분들 막 써제껴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창의적인 관점으로 뭐 영문법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문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이런 도치구문들에 대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하고 학원을 그만두고 나서 혼자서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저 부정어구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도치구문이 중요하다. 서술형에서 나올 수 있겠지. 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냐면 도치구문 얘기하니까 not only 하는 표현 있죠. not only 하는 표현. 요것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책에는 지금 이게 아마 없었나 지금 내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내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자 not only 같은 경우는요 not only 말고도 not simply, not just 또는 not merely 전부 다 얘들은 단지, 단순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상관접속사에서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얘기할 때 only만 무슨 수학 공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의미랑 비슷하게 가진 simply, just, merely도 저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준부정어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단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절대로 저 단어와 not은 같이 쓰지 않는다 하는 거 그거를 기억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다음 두 번째는 서술형으로 바꿨을 때 주어 동사 도치구문 나온다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부정과 완전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부분부정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5대5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니면은 뭐 모든 사람이 또는 뭐 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내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내 수업을 100% 이해 딱 할 것 같으면은 부분부정을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모두 다 내 수업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에 보통 이제 부분부정을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 자체가 모든 학생이 내 수업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은 이해를 하고 어떤 학생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의미 차이를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독해 긴 글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얘기니까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완전 부정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부정어 단어에다가 an이나 either 같은 게 들어가는데 보통 이 부정어에서요 지금 이 밑에 아마 설명이 아마 없구나. 자 보통 not하고 any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no가 됩니다. 그 다음에 not하고 either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합쳐져 가지고 neithe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잘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굳이 따지면 not하고 ever가 합쳐지게 되면 뭐야? 이건 뭡니까? 이건 never죠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어원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다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런 완전 부정 단어 뭐 none이 됐든 no one이 됐든 아니면 neither가 됐든 뭐 not at all이 됐든 저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전체 문장에서의 동사 단어 즉 서술어 동사랑 연관지어서 해석하셔야 돼요. 무조건 한다가 아니라 안 한다로 가야 돼요. 무조건.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뭐 유명한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Nothing better than you.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보다 나은 사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굳이 노래를 부르진 않겠습니다. 이런 내가 너무 싫어서요. 그리고 나는 그런 노래 잘 안 불러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더 플러스 형용사 들어가는 거. 자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보통 이제 뭐뭐 하는 사람들 또는 뭐뭐 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는 뭐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the rich, the poor, the beautiful 이런 뜻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연습 삼아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더 다음에 그러면은 that는 뭐가 되죠? 고인들입니다. 고인돌이 아니고요. 고인들 죽은 사람. 아시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추상명사 the true, the false, 그 다음에 the mysterious, 그 다음에 the unknown 이런 것들도 보통 더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저 단어의 의미 자체가 명사로 쓰여졌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복수로 쓴 게 아니라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추상명사 자체가 단수로 의미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명사를 공부하면서도 추상명사는 보통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셀 수 없다는 얘기는 복수형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단수로 취급을 하고,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물리적 상황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주관적인 관점들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복수로 취급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1번 바로 갑니다. 권나영이 딱 불러. 1번 1번 왜? 하들리랑 그 낫이랑 같이 그렇지. doesn't하고 hardly하고 같이 쓰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hardly를 빼든지 아니면 doesn't를 빼고 take를 takes로 바꾸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약간 뜻의 그 강한 정도의 미세 차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이동해 2번. 5번. 네, 5번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 이 블라우스 중에 어느 것도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틀리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해석은 해드릴게요. 1번에 not both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블라우스 둘 다 너에게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어느 거는 어울리고 어느 건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either of these blouses suits you 하는 말도 이 블라우스 중에 어떤 것은 니한테 어울린다. 그럼 만약에 두 개라고 치면 둘 중에 하나는 어울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1번과 2번은 같은 의미거든요. 그 다음 3번 이 블라우스 전체 중에 어떤 것도 너에게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게 어울리는 것은 아니라 했으니까 이것도 부분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번은 아예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 neither도 있는데 doesn't도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쓸 수가 없는 문장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뭐 굳이 얘기할 것 같으면 이 블라우스 중에 어떤 것도 니한테 안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돼버려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그럼 다시 얘기하면 니한테 잘 어울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자, 적응 물량 바로 가볼게요. 최주희 1번. 오른쪽 네, 하일리. 아시겠죠? 자, 새로운 그 셰프는 매우 추천받습니다. 최고의 음식 비평가들에 의해서. 여기서 크리틱이란 말은 평론가, 비평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김동민 2번. nearly. 네, nearly죠. 자, there is not nearly enough chairs 하니까 거의 충분한 의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의 수와 비교되어져 봤을 때 손님들의 수에 비교할 만한 충분한 의자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한나 3번. complete요. 네, 맞아요. 자, 다음에 명사 waste가 지금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 waste가 이거 명사인지 동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있는데 뒤에 of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로 쓰인 게 맞아요. 그래서 완벽한 어떤 그 낭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서의 논쟁은 완벽한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현민이 4번. 네, increasing이죠. 요거는 콤마 딱 때려버리면 저 단어는 부사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이거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지.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근데 저거는 흥미롭게도니까 이런 문장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다가 unfortunately 이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불행하게도. 될 수 있죠. 맞잖아요. 문장 전체 내가 뭐라 그랬죠? 똑같은 문장이지만 그 문장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권하영이. 이거는 좀 발음 좀 이상해, 인간적으로. LY. 하들리죠. 자, 선생님은 너무 조용하게 말씀을 하셔서 나는 거의 그녀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해 6번. 네. 자, the elderly입니다. 아시겠죠? the elderly. 자, 나이 드신 분들은 권고받습니다. 뭐 하도록? 더운 날씨에는 바깥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고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7번 김동인. 네, last죠. 자, 여기서 last는 순서 배열로 가야 돼요. 마지막 기차, 서울로 가는 마지막 기차가 저녁 5시 반에 도착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의미상 이렇게 파악해야 되지, latest 뭐 최신의 기차 뭐 아니면 최근의 기차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차 순서 배열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last가 맞는 거고. 자, 8번의 정답은 하나. 네, lately죠. 이거는 뭉덩어리 묶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there's been 하는데 여기서 t는 뭐의 줄임말이야? 아무나 불러. is야 has야? 이건 has의 줄임말입니다. there has been. 그래서 lately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완료 문장으로 한 번씩 쓰일 때가 있다라는 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번의 9번의 답은 동글베이. 이건 쌤이 다 부를게요. 그 다음에 10번은 strong. 틀렸으니까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short가 아니고 shortly입니다. 즉시, 곧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poor이 아니고 poorly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앞에 비동사가 있지만 뒤에 과거분사 designed가 있거든요. 그럼 이 designed가 과거분사이자 형용사 역할을 이미 하고 있어. 근데 미쳤다고 거기에다가 poor를 또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poor이 맞으려면요. designed가 아니라 design 해버리면 돼요. 그냥 명사로. 그렇게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 건데 요거는 poorly로 바꿔줘야 되고 13번 최지효 맞다 틀렸다? 맞다. 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어떤 휴식도 가지지 못했다. 뭐 때문에? 지난주 이래로 일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보단 낫네요. 작년 이래로인데 나는. 자, 그 다음에 14번 요거 문제가 된다 물어봐야지. 권해요. 알론. 왜요? 홀로 살았다. 외롭게 살 수는 없나요? 그러게요. 외롭게 살았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맥락 분위기가 뭔가 좀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외로워지는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이거는 홀로 살았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 외로웠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론리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론이 맞습니다. 다음 15번은 맞습니다. incredibly fast입니다. drive란 말이 운전하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빠르게 운전했대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의 A번의 답은 recently고요. 그 다음에 B번의 답은 most입니다. 자, most는 분명히 대명사 아니면 형용사로 쓴다 그랬습니다. 자, 대명사로 쓰는 경우라면 most of 명사가 들어간다 그랬고 형용사로 쓰게 되면은 바로 명사 앞을 꾸며주면 되는 거죠. almost는 품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의 부사죠. 부사. 그래서 이거는 명사 꾸며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부사로 가야 됩니다. 자, 다음에 17번. The band just released the most recent album last month 합니다. 저기서 밴드가 무슨 밴드게? 데일 밴드는 아니겠죠, 일단. 밴드. 기타 치고 드럼 치는데 걔네들 밴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release란 말이 발표하다, 발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가장 최근의 앨범을 지난달에 발매를 했대요. 그래서 그 밴드의 무슨 앨범 카는데 마지막 앨범일까 최신 앨범일까? 아무나 불러. 최신 앨범이 맞죠. 그래서 최신 앨범이 이번 주에 빌보드 차트에서 10위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빌보드 차트가 뭔지 아는 사람? 미국의 유명한 순위를 매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빌보드 얘기할 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뭐 여러분들 옛날에 뭐 그 가요 프로그램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가요 톱1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순위 매기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한때 그것 때문에 말 되게 많았었거든요. 순위 매기는 거에 찌들려 가지고 가수들이 막 자살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에서 순위를 없애자 이렇게 했다가 뭐 개뿔 다시 하나 순위 매기고 있더만. 자, 그 다음에 the album's lead song 합니다. lead song이 여기서 무슨 뜻이겠노? lead song. 요즘은 사실은 미니 앨범들이 그 음원들로 이제 그 음반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없지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가수들이 앨범을 이렇게 많이 내 때 카세트 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A면이 있고 B면이 있어. 그중 곡이 한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여기도 1번부터 5번까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뭔가 내놓으려고 하는 곡들 있잖아. 이거는 뭐야? 무슨 곡이라 합니까? 타이틀곡이라 하죠. 저거요. 리드송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보통 리드송 하기도 하고 타이틀송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앨범의 그 타이틀곡은 5위를 기록했대요. on the 그 다음 단어 뭐라? highly죠. 왜냐면 comparative가 형용사로 들어갔으니까 50위 차트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50위 차트에서 5위를 차지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밴드가 무슨 밴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시절에 최고의 인정하는 밴드는 그래도 버즈인데. 갤럭시 버즈 이런 거 아니야. 버즈 리드 보컬이 누군지 아시죠? 민경아.
남자들 그 있잖아 노래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방에서 미친 듯이 버진 가시. 노래. 뭐 가시, 뭐 가시. 겁쟁이, 뭐 또 뭐 있노? 또 뭐 모놀로그, 뭐 아무튼 뭐 되게 많이 불렀어요. 그 중에 나도 한 명이었어요. 아, 가시 힘들어 그거. 자, 그다음 18번. 자, 이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merely, A번 다음에 merely요.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 not 다음에 merely 나오고 but 다음에 also 나왔지. 이 얘기야. 자, 그래서 flower tea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eye pleasing,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contains many health benefits 합니다. 많은 건강상의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리 블러썸 티는 has a sweet aroma 하니까 달콤한 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맛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갈 말이 additionally야, additionally야. additionally죠. 이게 연결사로 한 번씩 나오는 그 이름도 유명한 in addition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게다가 아시겠죠? 게다가 그 이 t는 그러고 여러분들 extremely를 보통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마라. 오른쪽에 뜻이 나와 있지만 매우다 그냥 알겠죠? 괜히 극단적으로 하면은 뭐 약간 어감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매우라고 하세요. 매우 도움이 된대요. food poisoning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식중독이죠. 일반한테 수업하는데 이거 안 보고 난 다음 음식의 독을 치료한다 하는데 내가 말 잘못 해석해가지고 참 쪽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19번. 자, 19번에 권나영이 일단 B를 become로요. B를 become로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B가 틀린 건 맞는데 become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맥락에 보면 토마스 에디슨 나왔잖아. 네. 토마스 에디슨은 역사적 인물이지. 아, 네. 그럼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일대기들은 전부 다 현재 시제야? 과거 시제야? 과거 시제. 과거 시제지. 그럼 얘 뭘로 바꿔야 돼요? 네. became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A는 넘어갔고 B 뭐 틀렸다 치고 그 다음 C는 뭘로 바꿔야 돼요? 건나요? successful. 오케이, successful로 바꿔야 되죠. 왜냐면 become이란 단어가 뭐뭐 되다하는 상태 동사기 때문에 뒤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20번. 20번은 A가 일단 잘못됐고요. A는 deeply로 바꿔야 됩니다. deeply. 이걸 deep으로 하게 되면은 부유한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 문화에 대해서 깊게 감명을 받는데요. 내 동작 보세요. 깊게 감명을 받는데 깊게 땅 파면서 감동받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deeply 매우라고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번은 hardly가 아니라 hard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more than 840acre에 일한 암석당 이상에서 이래 놔놓고 그 다음에 for housing 하기에 뭐 한다 하는데 여기서 housing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게? housing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house라는 단어가 지금 동사란 얘기야.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있잖아요. 이게 house가요. 명사로 쓰게 되면은 잠깐 파닉스 가겠습니다. 이게 house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사로 쓰게 되면 얘를 보통 house라고 그래요. 동사로 쓰는 무슨 뜻이겠노? 쉽게 생각하니까. 살다. 다시. 맥락을 잘 생각해봐. 840에이크의 암석으로 되어져 있는 땅인데 이게 하우스 하는데 사용하기에 어렵대. 그렇지, 건축하다예요. 아시겠죠? 집 짓다 이런 말이야. 알겠지? 하우스라는 단어 자체는 건물 개념이거든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홈이라는 단어하고 하우스라는 단어는 분명히 이거는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 외적으로 보이는 건물 그 자체야. 건물 그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집에 간다라고 할 때 보통 왜 홈이란 말을 쓰냐면은 홈은요 개인적인 어떤 편안함과 안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 오면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그까지 다 포함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뭐 한번 얘기했던 어느 분한테 얘기는 모르겠다. 노숙자의 집은 어디겠노 그러면? 길거리. 그 사람들은 거기가 편안한 곳이니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뭔가 편안하게 있는 곳이라면은 그건 다 홈이 되는 거죠. 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나도 시장에 어떤 뭐 집에서 사는데 내 골방이라고 지금 요 정도 간격되는데 쥐가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런 데 있었단 말이야. 근데도 나는 거기가 마음이 편해. 그건 홈인 거지. 말 그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실전에 통하는 적용 훈련 딱 부르겠습니다. 4, 1, 5. 질문 받겠어요? 질문 없나? 뭐 다 맞나? 3번에 B. 3번의 B요. 네. 3번의 B는 일단 니얼은 근처이고 니얼리는 거의겠죠. 그러면은 그 세 줄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에 침팬지부터 먼저 볼게요. 예를 들어 침팬지는 has the same muscles and bones. 그러니까 같은 근육과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located in almost the same place in the body. 신체의 거의 같은 장소에 놓여진 채로.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근육과 이런 어떤 뼈들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게 맞지? 근처의 방식으로 합니다. 이건 이상하잖아. 그죠? 이건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럴 때는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없는 거 같아요. 하나는? 괜찮아요? 오늘 좀 피곤하십니까? 뭔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력을 완성하는 서술형 훈련. 자, 쭉쭉 가볼게요. 자, 자네란다. 제이는 자신의 삶을 인도에 아픈 사람들을 돕는데 헌신하기를 원한다. 일단 제이는 원한다가 나왔고 지금 단어는 배열하시오니까 괄호 속의 단어는 바꿀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원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원하는데 헌신하기를 원한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뭐부터 들어가야 돼? 디보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디보트가 들어갔어. 그러면 헌신하는데 뭐를 헌신한다?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제인이 여자기 때문에 지금 뭐가 들어가? 그녀의 삶하니까 her life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devote라는 단어의 특성을 잘 기억해 보시면 devote 다음에 A 다음에 to 다음에 B가 들어가고 이 B가 동사적 속성을 가지게 되면 보통 ing가 많이 들어가. 동사 원형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life 다음에 to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동사 ing로 쓸만한 게 누가 있어 지금? helping이 나왔잖아. 그러면 돕기는 돕는데 누구를 도와요? 인도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아픈 사람들 하면 단순하게 sick people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sick people에 people이 있나 없나?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the 플러스 형용사니까 the sick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어진 말과 우리 그 같은 의미대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문장을 사용하시오. 자, 필요하면 변형. 이런 낚시가 제일 짜증나. 진짜 필요하면 변형. 그냥 변형하라 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아니면 그냥 없애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맨날 필요하면 변형이다. 애들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자,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 아이들은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러면 큰 소리로 웃었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웃었다. 불러. 웃었다. 레프드죠. 과거형이니까. 그 다음에 큰 소리로. loudly. 자, 써도 되겠죠? loudly. 그 다음에 3번.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이용해라라고 얘기했지. 다자로 끝난 게 아니라 라자로 끝났다. 그럼 100% 명령문이기 때문에 누구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 동사, 원형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용해라. 뭐 있어? use.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래. specific. 그 다음에 예시.
examples. 뭐? 그럼 바꾸는 게 없네? 맞죠? 네. 바꾸는 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갑시다. 4번. 내가 지난번 그를 만난 건 싱가포르에 있을 때였다. 내가 지난번 그를 만난 건 싱가포르에 있을 때였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lastly를 last로 바꿔야 되겠죠? 지난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음 5번. 곧 저녁을 차릴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I will prepare dinner short. 곧 저녁을 차릴 거래. Would you wait for a moment?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Sure. short를 뭘로 바꿔요? shortly로 바꿔요. 자, 그 다음에 6번. 그는 강한 억양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그녀와 거의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다. 요거는 딱 하나를 빼면 되죠. 나. 뭘 빼면 돼요? not을 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문제들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솔직히 지금 이거는 틀린 거를 찾아서 그것만 고치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습관 들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틀린 부분을 고쳐라 해놔놓고 그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와? 완전한 문장으로 쓰시오 하는 말 나와. 영어로 얘기하면 full sentence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못 보고 여러분들이 방금처럼 이렇게 답을 체크하잖아.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넓으신 선생님이라 하면 에이 그래도 부분 점수 주자 이렇게 해. 근데 정말로 FM대로 그러니까 정석대로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이건 무조건 틀렸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서술형은 채점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이번에 영어쌤 누굴까 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성향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문맥과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랍니다. The birth rate is low at 1.8 children per woman and the number of the elderly is growing rapid 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건 뭐라? rapid를 바꿔야 되겠죠? rapid를 rapidly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8번. Drive-through restaurants can be found easy in many countries. 여기서는요? easy를 easily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뭐 하면 되지. 자, 그래서 drive-through 레스토랑은 쉽게 많은 나라들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하다못해 레스토랑뿐만이 아니라 커피숍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대표적으로 어디? 스타벅스. 별다방. 커피값 올린다. 원보험 2,000원 되겠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랍니다. 자, take at least 10 minutes every day to sit quietly by yourself and do nothing but think 합니다. 자, 10분 정도 매일 조용히 앉아서, 혼자서 조용히 앉아 있기 위해서 10분 정도를 가지세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게 흔히 말해서 자기의 어떤 명상이나 생각들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If you were used to constant noise and activity, 만약 당신이 지속적인 소음과 활동에 익숙하시다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연습과 함께라면 그것은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틀렸노? 그렇죠. 해석은 내가 지금 다 완벽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구조 자체에서 틀린 게 하나 있지. 얘 뭘로 바꿔야 돼? uncomfortable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feel 때문에. 아시겠죠? feel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글에서 문맥과 어법상 틀린 부분 찾아 2개 고쳐 쓰시고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오. 자, 틀린 부분. 이동현. terribly하고 near이죠. 그럼 이걸 바꾸는 거는 terrible하고 그 다음 nearly로 바꾸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왜 바꿔야 되느냐? 왜 바꿔야 됩니까? 이거 컨디션스에 대한 거에서 형용사인 테러블죠. 네, 일단 주어 다음에 동사 비동사가 지금 있으니까 여기는 형용사를 써줘야 되겠죠. 테러블 써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리얼은 그 문맥상 맞지 않은 거 거의 리얼리죠. 이제 거의 대략이고 그 다음에 여기 13,000이라는 숫자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대략해야 되니까 리얼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3페이지 드디어 비교로 가보겠습니다. 비교.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비교. 옆집에 한나는 이번에 저기 1등 했다더라. 니는 이게 뭐고? 여기서 니를 누구라고 얘기 안 했다. 자, 조금 여러분들 어깨도 좀 돌리시고요.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요. 자, 조금 이제 그리 멍텅할 때 됐습니다. 지금. 자, 이제 비교 갑니다. 비교. 비교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나 부사, 동그라미 치세요. 형용사나 부사. 무조건 비교라고 얘기할 때는 무조건 형용사와 부사만 비교합니다. 그것만 비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나타내는 성질, 상태, 수량, 모양, 시간, 거리 등의 정도, 동그라미 치세요.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보통 비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비교를 얘기할 때는 총 3가지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일단 3가지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선생님 여기는 4가지인데요 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얘는요 이거 한 덩어리고 이거 한 덩어리고 이거 한 덩어리야. 자, 일단 as라는 표현이 들어갔어. as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A와 B의 어떤 정도라고 하는 것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즉 as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같음을 비교하는 겁니다. 같은 거. 그러니까 상태가 같거나 뭐 어떤 동작의 속도나 아니면 어떤 동작의 뭐 그 외에 어떤 뭐 하는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문에 보면은 이 곤충은 코브라만큼 독성이 있다. 그럼 둘 다 독성이 만약에 한 100이라고 하면 둘 다 독이 100이라는 거야. 그렇게 가주는 거. 요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면 밑에 거는 동작입니다. 그는요 다른 선수들만큼이나 빨리 달린다 이런 얘기야. 그럼 다른 선수들의 100m 달리기 속도나 그라고 하는 주어의 달리기 속도나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as라고 써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poisonous 같은 경우는 형용사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pest는 부사에 들어갑니다. 쌤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동사 보고 판단하는 거지. 동사 보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A와 B가 어느 정도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저걸 부정으로 바꾸게 되면은 자 A는 비동사 들어가고 not as 원급 as라고 했으니까 A는 B만큼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I'm not as tall as my mother is 라고 했는데 나는 우리 엄마만큼 키가 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키가 작아? 내가 키가 작은 거잖아요. 나는 엄마만큼 키가 큰 게 아니라 그럼 엄마가 이만하고 난 이만하다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엄마보다 키가 작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중학교 때 비교급 얘기할 때마다 이런 원급 비교 부정문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때 알맞은 거 알맞지 않은 거 골라라 이런 게 나와. 말장난으로. 그런 게 나왔죠. 여러분들 이 원급 비교를 언제 했냐면 중3 때 했다. 중3 때. as 뭐 하면서 그 나온 게 있어요. 원래 as가 보통 중2 때 나오거나 아니면 중1 말에 나오거든요. 근데 중3 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보면은 그는요 점프를 할 수 없대. 짐만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짐이 점프를 더 잘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Jim can jump higher than him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비교급은 어쨌든 A가 더 낫거나 B가 더 낫거나 그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굳이 부등호 표시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같은 건 없습니다. 뭐 같거나 뭐 작다 뭐 이런 말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부등호로 가야 되고 위에 거는 거의 다 등호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교급을 쓸 때는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씁니까? 형용사나 부사 단어에 보통 뒤에 er를 집어넣죠. 자, 기초공사 들어간다. 잘 봐라. 너가 알고 있는 대로 형용사 부사나 er를 넣고 뒤에다가 than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줘야 돼. 이게 너가 중학교 1학년 때 비교급 처음 봤을 때에 이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비교급 쓴다 하는 그 얘기야. 아시겠죠? 무조건 들어가는 그 얘기였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비교급 er를 쓸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죠. 특징 첫 번째 자음 더하기 y는 어떻게 합니까? y를 i로 고치고 er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근데 모음 더하기 y는 그러면
잘 나오진 않지만. 그냥 모음 더하기 y는 그냥 2r이에요. 아시겠죠? 모음 더하기 y는 그냥 2r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시문지가 생각나네. 자, 모음 더하기 자음 들어갔어. 뭐다. 그럼 이건 뭐야? 모음에다가 자음 하나 더 붙이고 그 다음에 ER 들어가는 거. 이건 최상급도 마찬가지지. 모자 자얼 모자 자이스트. 모자 자잉 모자 자얼 모자 자드 모자 자이스트. 이거 얘기할 때 그 네 가지. 그러니까 단모음 단자음 들어가게 되면은 자음 한 개 더 붙이고 ER이나 EST 쓴다 하는 거. 그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음절 이상의 단어. 이음절 이상의 형용사나 부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어를 넣어야 되죠. 모어에다가 형용사 부사의 원급을 쓴다 하는 거. 에이 선생님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이거 우리가 설마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서술형 때 똑바로 써. 서술형 때 똑바로 쓰라고. 이거 똑바로 못 쓰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모자 자잉 이런 거. 이런 경우 생긴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진짜 이런 친구 나온다니까요. 이런 친구. 이런 친구. 이 나오니까 내가 하는 소리야. 에이 설마 유치하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봤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잊으시면 안 된다 하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비교급은 말 그대로 비교, 그러니까 나와 너 아니면 우리 집단과 너희 집단 무조건 대상이 두 개야. 원급 비교도 나와 너 아니면 우리 집단과 너희 집단이야. 무조건 둘 갖고만 비교를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비교급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었던 거 있죠. 비교급에 강조 표현 쓰는 거. 불러 5개 뭐 있어? 멋지. much, 어라. even, still, a lot, far 요거 있었죠. 비교급 강조 포인트. 이거 앞 시간에 했다. 뭐 어란하고 뭐 형용사 부사 얘기하면서. 그래서 비교급 강조 포인트가 들어가서 근마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경우도 한 번씩 이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어법이 아니라 만약에 흔히 말하는 선택어법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라 하는 거 그거 나올 때는 대부분 뭐 저 단어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베리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 베리는 원급하고 최상급을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나온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높아시면 이것 좀 기억해 주시.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 이거 뭐냐면은 자 날씨는 좀 더 빨리 클리어 되어졌대. 그럼 여기서 클리어는 뭐 맑아졌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지금 보다라고 해놓고 뜬금없이 주어 동사가 나왔어. 뜬금없이 주어 동사 나왔는데 이 expect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생각을 나타내는 말이야.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는 잘 뛰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내가 생각했다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구조도 한 번씩 나온다는 거야. 그럼 as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짐은 짐은 이걸 빼볼게요. 이걸 짐이라고 하지 말고 짐 think 해볼게요. 그냥 things. 자, 그는 짐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이 뛸 수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거는 비교 대상이 짐이 아니라 짐이 생각했던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잘한다, 더 뭐한다 이런 문장 구조도 꼭 나온다는 거지.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서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급부터는. 자, 그 다음에 최상급. 최상급은요. 아까 요 지금 쓰는 법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하지는 않고 최상급은 무조건 기본적인 구조가 주어가 있으면 만약에 비동사 있다 칠게요. 뭐 동사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더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EST가 들어가거나 most가 들어가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in, of, 그 다음에 that이 나와요. 자, in 같은 경우는 집단, 단체, 뭐 소속기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무조건 단수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of는 어떤 개체 수를 얘기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복수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최지윤이가 이 반에서 키가 제일 크다 치면은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크다 하면은 지금 in을 써야 돼? of를 써야 돼? 우리 반에서 in이겠죠? 근데 지금 학생이 6명이야. 그럼 6명의 학생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크다 하면 이때는 of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that은 뭐냐면은 이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
그래서 주어 다음에 have pp가 나오고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 have pp가 무슨 의미냐면 경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지훈이 키가 2m 85라 치자. 그럼 내 인생에서 봤던 최고의 높은 키는 권나영이 2m 50이야. 근데 최지훈을 딱 보수가 와 니는 내가 봤던 애 중에 제일 키 크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봤던 애 중에서 하는 말이니까 이게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거 여러분들 별표 한 방 무조건 때리세요. 이거 서술형에서 한 번씩 나올 때 어리버리할 때가 되게 많아. 어리버리할 때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어리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뭐 했던 거 중에서 가장 뭐뭐하다. 인생 살다 보면은 인생의 경험이 분명히 있어. 그 경험했던 거 중에서 제일 뭐뭐 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럴 일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백두산을 한번 여러분들이 간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인생에서 백두산은 내가 갔던 산 중에 제일 높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I have climbed 또는 I have ever climbed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뭐였다고 벌써 종이치지? 자, 그래서 최상급은 요런 구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여기에 더를 쓰기는 썼지만은요 이 더를 쓸 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요 est 들어가는 이 단어의 품사가 형용사일 땐 더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부사일 땐 더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지윤이 한번 더 해볼게. 지윤 is the tallest 해볼게요. 이래 놔놓고 뭐 that I've 뭐 ever seen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tallest라는 말 앞에 전제 조건이 뭐가 깔려 있냐면은 걸 아니면 person 아니면 student 이 말이 깔려 있어. 그러니까 명사 단어가 전제로 깔려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를 쓸 수가 있는 거고. 어디 갔노 이거? 여기 지금 그 얘기가 없네. 만약에 여기서요 이걸 run으로 바꿔볼게요. run으로 지훈이는 달린다 했는데 이걸 더 fastest 이렇게 하고요. 이때는 그냥 fastest로 바로 넘어가요. 부사일 때는. 왜냐면 뒤에 명사 전제를 깔 수가 없잖아. 이거는 가장 빠르다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 얘기만 더 하고 싶게요. 별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무조건 가장 뭐뭐 한 것 중에 하나. 왜 내가 이놈을 별표하라 하느냐? 주어로 들어가면 단수가 복수가? 단수죠. 100% 단수예요. 아직까지도 그런 인간들이 아직까지도 있단 말이야. 자, one of the tallest students 이렇게 해놔놓고 여기에다가 is 쓸래 or 쓸래 물어보면 students 복수네요. 답은 or이요. 선생님 나 잘했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답은 is요. 아시겠죠? 뭐뭐 하는 것들 중에 하나. 까먹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까먹지 마라고. 그리고 이것도 서술형으로 한 번씩 나오잖아요. 가장 뭐뭐 한 것들 중 하나. 그럼 하나란 말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 의자 그 다음 쓰고 그 다음에 가장 뭐뭐 한 것들 이 순서대로 가야 된다고. 자,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하나만 지금 설명이 되게 길었습니다. 비교급도 할 말 되게 많거든요. 비교급은 무조건 서술형 1타야. 무조건. 원급이든 비교급이든 최상급이든 무조건 1타야. 얘는 그래서 영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진심으로. 잠깐만 쉬었다. 자,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 보겠습니다. 불규칙 변화는 자, 우리가 뭐 many와 much 같은 경우는 more, most를 많이 쓴다 그러고 little 같은 경우는 less와 least를 많이 쓰죠. 저거는 이제 불규칙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good, well, 그 다음에 오른쪽에 bad, ill 나오는데 지금 괄호에 들어가 있는 well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괄호의 ill은 전부 다 부사입니다. 부사이기 때문에 비교급, 최상급은 둘 다 똑같은 표현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late가 지금 두 가지 의미로 이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late에다가 later, 그 다음에 last 이렇게 들어갈 때는 순서로 이제 뭐 늦은, 더 늦은, 가장 늦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특히 근데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누구랑 한 번씩 이제 곁들여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formal 하는 단어가 나와. formal. 그래서 formal가 무슨 뜻이고?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은 우리나라 수능 시험에 대해서 장점을 언급하는 사람이 있고 단점을 언급하는 사람이 있다. 전자는 모든 기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이 전자가 바로 폼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주장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언급하는 사람을 보통 전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언급하는 사람 후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 레터하는 경우는 후자라는 뜻으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 경우로 나왔을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late, later, latest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시간적인 어떤 순서 개념, 시간에서 가장 얘기한 latest, 최근에, 최신 시기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이제 여러분들 좀 중요하죠. 이거 문제로도 많이 나왔던 거 far, farther, 그 다음에 farthest 이렇게 들어가면 단순하게 그냥 거리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더 먼, 가장 먼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further 같은 경우는 거리라는 표현도 되지만은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정도 개념이 안 잡히실 것 같으면 이 further를 뭘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돼요. more이나 most로 그렇게 조금 의미적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다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원급과 비교급을 위한 최상급 표현. 자, 저기 예문에서 지금 보면은 He is the happiest man in the world라고 해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데 저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은 He is happier than any other man in the world라고 합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의아하게 여기실 수 있는 게 선생님 other 뒤에는 단수명사 복수명사 들어간다 했는데 왜 단수로 쓰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비교는 내가 몇 개 갖고 비교한다고 그랬죠? 두 개 갖고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왜 단수를 썼냐면은 이건 1대1로 비교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야. 다른 얘기로 가볼게요. 아까 최지훈이가 키가 제일 크다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말대로 하게 되면 지훈이 is taller than any other student in the class 이렇게 봅시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지훈이와 누가 계속 1대1로 붙는 거야. 키를 재보는 거예요. 그럼 다 재봤을 때 지훈이가 제일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단수로 얘기하죠. 이걸 만약에 복수로 쓰게 되면 내가 어떤 경우가 된다고 그랬죠? 나머지 5명이 목마해가지고 다 올라가야 돼. 그럼 말이 안 맞잖아. 그러면은 거의 뭐 최지훈이 키는 거 한 10m 넘어가는데. 거의 건물이야 건물. 자, 그 다음에 no other, 그 다음에 no other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아까 내가 no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내가 동사랑 연관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누구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he라는 애가 제일 행복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교해봐도 그가 제일 행복한 거고 이건 마찬가지. 그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1대1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라는 아이가 제일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데 풀어서 다른 표현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바로 윗세대까지는 교과서 범위가요. 보통 과가 한과에 그때 학교가 천차만별이었거든요. 평리는 시사 신을 썼고 그 다음에 뭐 경우는 천재김을 썼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한 단원이 지금 여러분들 세대 때 중학교 때까지 보통 8과야. 8과 아니면 거기서 스페셜 레슨 들어가거나 거기서 끝이거든요. 여러분들 위에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10과 12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최상급 얘기할 때 이 얘기가 꼭 나왔었다고.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잘 그 얘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 표현이 만약에 학교 교과서 시험에서 언급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표현으로 한 번은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개념 정리됐으니까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원급 때, 비교급 때, 최상급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원급은 무조건 as, 비교급은 무조건 ER 또는 뭐 more than, 최상급은 무조건 EST 아니면은 most.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게 원급은 as, 비교급은 than, 최상급은 in, on, of 뜻이야. 그 자리가 맞냐 안 맞냐 정도로만 확인하면 돼. 이거는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어떤 선택형 문제가 than이 맞느냐 as가 맞느냐 이렇게 뜩 나왔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결국 뭐 묻는 거냐면 결국 비교급 묻는 거예요. than이 만약에 답이 맞다면 분명히 어딘가 er이나 more이 있어야 될 것이고
as가 만약에 맞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as가 있으면 돼. 아니면 so가 있든지. 그러면 되는 문제거든요. 최상급은 말할 것도 없죠. 최상급은 당연히 뒤에 in이나 of나 아니면 that 들어가는 거.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만 봐주면 돼요. 그래서 예문 딱 보시면요. as, so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as가 딱 보이잖아. 그럼 이건 as니까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then이란 단어가 여기 뻔하게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를 써야 되지. 뭐치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앞에 뭐가 있어? 최상급 더가 있잖아 지금. 최상급 더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리스트라고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각 구문을 이루는 요소로 판단한다. as는 무슨 급? 원급. then은 무슨 급? 비교급. 셋 이상이 속한 집단 뭐시기는 무슨 급? 최상급. 더 얘기할 거 없지. 바로 갑니다. 그 다음 then, in, of 등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생략된 것이므로 문맥을 통해 판단하도록 한다. 줄 거 주세요. 이 말. 공식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은 안 들어가 있으면은 아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중학교 때는 무조건 얘가 있었어. 하지만 고등학교는 이게 잘 안 나올 때도 있어.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수동태 쓸 때 by 행위자 잘 안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둘 중에 우월의 정도를 나타낼 때는 비교급이죠. 그 다음에 셋 이상 중에서 정도가 가장 심한 것을 나타낼 때는 최상급을 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앞에서는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지윤이와 나영이가 서로 키를 재봤다 이 말이 나와. 이거 맞을까 안 맞을까? 해석해 드릴게요. 나영이는 둘 중에서 키가 더 크다. 틀렸어요. 맞습니다. 제가 더 커요. 아, 예. example sentence, 오케이? 이럴 경우는 of the two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둘을 갖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끔씩 전치사 of가 들어갈 때가 있어. 둘이나 전제가 깔려있을 때는요. 자, 그래서 나머지 건 얘기하고 그 다음 밑에 거 볼게요. 비교 구문의 병렬 구조 이거 별표처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엄청 중요하다. 왜? 병렬 구조 얘기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설명 볼게요. 비교 대상은 줄 거세요. 문법적 성격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문법적인 성격에서 이탈릭체 쓴 거 보세요. 하나는 watching이고 하나는 playing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like 뒤에는 ing만 쓰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도 가능해. 그리고 의미 차이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watching을 썼는데 여기다가 to play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은 돼. 맞아. 그런데 생긴 꼬라지는 무조건 같은 놈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야. 무조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speaking English is easier than writing English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때도 speaking하고 writing이 둘 다 ing를 썼다 이런 말이야. 근데 만약에 앞에가 to 부정사야. to speak English라고 하면 뒤에도 to write English 이렇게 들어가야 돼. 같은 구조가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시제, 격 이런 것들을 반드시 주의해 줘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문 볼게요. 그는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것만큼 부르지 않습니다 할 때 여기 did 자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 di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하게 하다 했다 이런 말도 되지만 앞에서 언급된 동사에 대신하는 대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동사. 자, did는 언제 쓰는 대동사냐면은 앞에 언급된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 쓰는 말입니다. did, does, do 전부 다. did, does, do 전부 다. 그런데 만약에 저기서 did가 아니라 뭐 is나 am이나 are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시제로 뭐 was나 were이나 이게 만약에 요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앞에 언급된 동사는 비동사가 돼야 돼. 이거 묻는 거. 이런 것들도 서술형 문제나 아니면은 어법 문제에서 한 번씩 많이 나오죠. 자주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어제 고3하고 설명하면서 이래 얘기했는데요. 자, 보세요. 내가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My bag is more expensive than U가 맞아요? Yours가 맞아요? Yours가 맞죠? 비교 대상이 지금 뭐냐면 내 가방하고 네 가방하고 비교해야 되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Yours가 아니라 풀어서 얘기하면 Your bag이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You를 여기다 답을 해버리잖아. 그럼 너라는 사람 I는 내 가방과도 모호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된 게 사물에 대해서 특히 이런 소유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뒤에도 소유격을 나타내는 근말을 갖고 비교를 해야 되지 엄하게 뭐 사람과 비교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소유격의 my나 your이나 이런 것들은 지 혼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 같이 연결 때려줘야 돼요. 고로 뒤에 나오는 것도 소유격 뒤에 나오는 거 이걸로 체크를 해줘야 되겠지. 그런 것들도 조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별표 5개 시작한 이유야. 자, 그리고 조금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자,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만약에 선택형이 지금 저기처럼 만약에 어리냐 두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은 앞에 있는 동사의 종류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된다 그랬어. 그런데 만약에 어리냐 월이냐면 이건 뭐 묻는 걸까? 시제 묻는 거죠. 시제 묻는 거라면 이런 겁니다. 동건 is handsome than he was 10 years ago. 그럼 이건 해석 어떻게 하나? 동건이는 10년 전보다 지금 잘생겼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물을 때 do, does와 아니면 did를 물을 때 이거는 본질적으로 시제를 묻는 거야. 그러면은 저 than이나 as 뒤에 어떤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과거 시제 내가 과거 표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지. 어고, las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거를 확인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all, do 말고도 여기서 보너스로 뭐도 들어갈 수 있냐면 is냐 does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동사의 종류 보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야.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죠? 다음 세 번째 문장 구조상의 판단. 자, 문장 구조상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다. 뭐냐면은 지금 저기 as 보이죠? 이건 필기 따로 하지 마세요. 앞에 여러분들 형용사 부사 선택형 얘기했을 때 내가 보여줬던 거 있잖아. to, as, so much이기 된 이거 얘기할 때 그리고 앞에 enough 다음에 뭐 들어갈 ENOUGH 뭐 들어갈 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은 as를 떼고 생각해본다. 굳이 그거 할 필요도 없어. 적응되면 그냥 as 앞에 있는 동사 종류 확인하면 돼. 비동사 단독으로 나와 있으면 당연히 형용사 specific을 써야 되는 게 맞지. 근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여기에 만약에 be가 아니라 think가 들어갔다 쳐보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부사지. specific은 구체적인 하는 형용사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ore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요렇게 들어가는 구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더 비교급 이것도 별표. 이거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 더 비교급은 더 주어 동사 할수록 더 주어 동사하다 이런 얘기니까 자, 앞에 더 비교급과 뒤에 더 비교급의 문장 구조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이것도 잘 판단해 봐야 된다. The more difficult it is, the more I hate it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is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difficult라는 형용사를 썼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뒤에는 지금 I hate it이라고 이렇게 딱 묶어버리게 되면 이 문장 자체가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니까 이건 완전한 구조야. 완전한 문장 다음에 따로 나오는 것은 형용사보다는 부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멋지는 부사로 쓰였어요. 부사로. 그래서 이런 구조로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difficult가 맞냐, difficultly가 맞냐 이렇게도 묻는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사 종류 보고 파악하면 돼. 지금 오늘 수업에서 가장 큰 핵심은 비교를 계속해서 써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하고요. 다 맞는데 지금 만약에 형용사 비교급인지 뭐 부사 비교급인지 이런 걸 만약에 묻는 거라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동사 종류 보고 답을 찾아라 그런 얘기야. 동사 종류 보고. 근데 형용사로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는 동사가 딱 정해져 있잖아. 그거는 머릿속에 인지를 놓으세요. 반드시. 자, 그래서 그리고 저건 해석 순서 가장 잘 해야 된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요. 그래서 꼭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자,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문제. 가자. 이동해. 1번 다 불러. 배럴. 선생님. 베스트가 아니고 왜 배럴인데요? 왜 배럴게? 너의 것보다 비교. 그렇죠. 네 거하고 내 것만 비교했잖아 지금. 두 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배럴 써야지. then이 없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of the two 하는 거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2번. 현민이. 리스트죠. List popular one of the older ones he wrote. 그가 썼던 모든 작품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거다. of가 들어갔으니까. 최주희 3번. as. 볼 것도 없지. then이 답이었으면 앞에 비교급 뭐가 있어야 돼. 4번 고다영이. 최상급. 에이, 인간적으로 스트롱기스트는 발음 좀 하자. 자, 스트롱기스트죠. 요건 최상급.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한나 5번. 샌딩이죠. 왜냐하면 병렬구조상에서 메이킹하고 지금 병렬구조이기 때문에 블로그를 만드는 것이 이메일을 보내는 것만큼 단순하다는 걸 넌 알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6번. 한나란다. 저 누구야? 동인이. his. 자, his. 조금 더 풀어서서 얘기하게 되면은 his own toys 하든지 아니면 his toys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의 장난감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누구보다? 지 장난감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his boys 해야 됩니다. 쌤 왜 he를 넣는데? 발로 he가 있으니까 했지. 이게 없었으면 she가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찾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번. 현민이. do. 왜냐하면 요거는 일반 동사가 누가 있냐면은 터치한다. want가 나와 있죠. want. 자, 나는 확신한다. 모든 사람은 이 터치 스크린 셀폰을 원한다라고. 근데 여기서 badly가 뭐냐면 안 좋게가 아니고요. 매우. 이거예요. 매우. 내가 하는 것만큼 매우 원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8번. 이동해 맞다 틀렸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far도 비교급 들어갔고 여기도 the less 비교급 있잖아. 맞지? 이건 의미가 아니죠. 어법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 9번. 권양이 맞다 틀렸다. 틀렸다. 뭘로 바꿔? quickly. 뭐 때문에? 앞에 더 쉽게 넘가 맞는 말이라서. 퀵인데요. 빠르게겠죠. 네. 그리고 요거의 근거는 멜트입니다. 멜트. 비동사를 보지 말고 이게 비동사 ing까지 같이 봐야 돼. 이때는 비동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멜트를 갖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 현민이. easy 자체는 지 혼자 비교급 쓸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easier. y를 i로 바꾸고 er. 그래서 뭘 빼야 됩니다. 11번 하나. 맞습니다 이거. important as 앞에 비동사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 그대로 쓰여지는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이까지 숙제였죠. 네. 자, 원급 관용 표현 보겠습니다. 자, 원급 관용 표현을 보시면은 자, 배수사가 나와요. 배수사가 뭐야? 숫자. 두 배. 2배, 3배, 4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비교급 얘기할 때 아까 최준이 키가 2m 80이고 권나영이 키가 1m 40이라 치자. 비싼 거 아니야? 그러면 최준이 키는 권나영이 키의 2배만큼 크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몇 배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싶을 때. 근데 이건 2배만큼도 되지만은 2배보다라는 말도 된다 이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5원급 비교급에서 둘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수사는요. 그래서 이런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인데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as 사이에 무조건 형용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들어가면 뒤에 명사까지 같이 꾸며서 들어갈 때도 있어.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 수학시험에서 나는 제인이 뭐뭐 했던 것에 2배만큼 많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점수를. 아시겠죠?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2배만큼 많은 점수를 받았다야. 그럼 이게 있어야 비교 대상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인이 40 받았으면은 나라는 애는 80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별표. as 원급 as possible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가능한 한 뭐뭐 하게 하는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불특정 다수의 주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능한 한 뭐뭐 하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어는 앞에서 언급된 주어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특정 다수의 글을 읽는 너희들한테 다 그래 얘기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유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명령문이잖아. 재활용된 제품들을 사용하세요. 가능한 한 많이. 명령문이라고 했으니까 너희 보고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주어 유가 여기에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급 관용 표현. 자, 원급 수식어 관용 표현인데 관용 표현은 우리가 뭐 해석을 잘해주면 되는 겁니다. 비교 and 비교는 점점 더 뭐뭐 하니까 약간 뭐 더 하다 할 때도 있고 더 내려갈 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저 1번 표현은 일반 독해 지문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도표에서도 한 번씩 나옵니다. 도표에서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아니면 쭉 내려갈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뭐뭐 이상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3보다 더 많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최대값은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3이라는 거야. 나는 3가지 옷 이상의 브랜드를 나는 사러 가지 않아. 그럼 나는 많이 봐봤자 3가지의 브랜드만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나왔어? only란 말이 나왔잖아. 오직 3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노레스대는 반대예요. 노레스대는 3보다 덜 나가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까 최대가 3이라고 그랬고 얘는 최소가 3입니다. 아시겠죠? 최소고 얘는 최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넥타이에 $100나 되는 값을 지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값이 $100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원급, 비교급, 최상급 수식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부 다입니다. 특히 비교급 수식어 별표. Much even still a lot. by far도 거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경우에 따라서 한 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문법 문제 낼 때는 뭐 by far라든지 아니면 a great deal이라든지 이런 표현들까지는 뭐 많이 언급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수식어도 이제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최상급 수식어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거기 하나 좀 조심하셔야 돼요. many가 비교급 강조로 한 번씩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복수명사 할 때 그럴 때 한 번씩 써요. 그래서 서부고 제1고에서 나왔던 교과서 1관과 2관과 거기 보면은 many more 뭐시기 하는 표현이 나와. 근데 그게 어법상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제1고에서 옛날에 그 문제를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18년도 꽤 됐죠. 아직 교과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1번 풀어봐라. 2번 최준이 다 불러봐. 1번요? 응. He has 3 times as many books as I do. 오케이. 김동민이 다 불러봐. 2번. 저 아직 덜 했어요. 그러면은 이동현이 다 불러봐. 저 못해서. 하나 다 불러봐.
응?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잠깐만 한 번만 더 불러줘. More and more people migrate. 일단 우리나라 말을 잘 보시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번역이다 불러. 저 그냥 미그레이트 그대로 썼는데요. 필요하면 변형 추가 단어 사용 이 말 나와 있죠. 답은 more and more 그 다음에 people 그 다음 우리나라 말 똑바로 보세요. 뭐뭐 하고 있다라 되어 있잖아. 우리나라 말에서 하고 있다 하면 무조건 진행형이야. 그래서 하고 있다니까 비동사 are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피플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렇게나 트집 잡고 싶었어. 아니. 그렇게나 트집 잡고 싶었어. 아니 보다 보니 악인형 보고 있나? 응? 윤량이한테 배웠는데. 자 그렇군요. 자 일단 숙제 내겠습니다. 숙제는요 일단 두 개를 낼 건데 일단 두 개를 내가 다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첫 단추는 137에서 139 좋아하지마. 천일문 숙제 나가. 천일문인데 천일문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없죠? 더 있어요. 천일문은요 내가 일단 적어 드릴게요. 네, 찍을 준비하면 돼요. 찍을 준비하시면 돼요. 어디다 해야 되노? 잠깐만요. 일단 숙제 1 듣기 받아쓰기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일문 66에서 68 영상 보고 정리. 이거 시험치입니다. 한 10문장 정도 추려서 아시겠죠? 하고 그 다음에 69부터 70일까지 해석 적어오기. 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69에서 70일까지 이거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안 해. 이거 보고 또 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첫 단추 아까 137에서 139 풀기. 그리고 네 번째 단어 4에서 6인데 매칭 빼고 할 것. 알겠죠? 여기까지. 네, 조금 일찍 마실게요.